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3학년 때 한번 배웠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였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가 2차 방정식이고 이때 a는 0이 아닐 때 2차 방정식입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의 조건 중 하나였죠. a가 0이면 2차식이 아니니까 그치?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었냐면 총 3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 그렇지 인수분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 뭐죠? 뭐 완전 제곱식이 있었어. 옛날 중3 때 배웠던 걸로 따지면 완전 제곱식 형태가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뭐였지? 그치 근해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어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에서 이 녀석을 인수 어떤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주는 걸 인수분해라고 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였는데 그 인수분해라는 게 얘를 뭘 하는 거죠? x자 분리법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쓰는 거냐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얘가 0이 되는 x값과 이때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내는 게 인수분해를 통한 2차 방정식의 풀이였죠.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런 다음에 완전 제곱식 형태, 즉 인수분해가 안 되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갔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완전 제곱식은 이후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 제곱식은 이 근해 공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은 뭐라 쓰지 얘들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을 꼭 사용하죠. 이건 뭐 중요했죠. 그죠? 이거 뭐 항상 뭐 외우고 다녔던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왔다고 2차 방정식을 중3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을 찾아내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왔는데 굳이 왜 또 배우냐? 굳이 또 왜 또 배우냐 이런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를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야.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얘는 뭐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린 얘를 해를 찾으려면 뭘 쓸 수밖에 없어? 근해 공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면서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될 거고요. 얘는 얼마야? 루트 12니까 얼마라고 바꿀 수 있죠? 2루트 3.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x는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2루트 3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얘는 뭐가 가능하죠?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라 쓰냐면 x는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이라고 쓰는 게 우리가 해를 찾는 방법이었어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그지? 근데 이제는 어떤 걸 해보겠냐면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대.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또 뭘 쓸 수밖에 없냐면 근해 공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사용할 건데 할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고 있네? 그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3? 우리가 전에까지는요 루트 안에는 뭐가 들어올 수 없었어? 음수가 들어올 수 없었어. 근데 우리가 전 단원에서 뭘 배웠지? 복소수를 배웠잖아. 그치? 복소수를 배우면서 허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수의 영역까지 이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루트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배운 거야?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2차 방정식을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할 수 있었던 영역이 실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실수 범위 내에서의 2차 방정식을 풀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면서 허수 영역까지 이 2차 방정식을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럼 여기서 얘를 뭐라 쓸 수 있냐? 우리 보통 이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면 뭐로 바꾸기로 했죠? i로 바꿔 쓰기로 했어. 따라서 뭐라 쓸 수 있냐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라고 쓸 수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니?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야. 2차 방정식 안에서. 됐니? 그럼 잘 봐. 그럼 우리는요 실수 안에서의 근이라고 해서 이 녀석을 뭐라 부르죠? 실근이라고 부릅니다. 실근이라고 불러요. 왜? 실수인 근.
근은 근인데 실수인 근이라서 실근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요? 얘들아 얘는 i가 포함돼 있잖아. 그럼 얘는 무슨 수야? 허수 아니야? 허수지. 근데 그 허수는 x의 뭐야? 근이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허근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은 근인데 허수의 근이라서 허근이라고 부를 거야. i가 포함된 거는 무슨 근이다? 허근이다. 됐어? 요런 용어를 배우려고 배운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배우고 싶냐면 이런 거야. 내가 직접적으로 얘를 근의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얘가 실근이 나오는지 허근이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야. 이 2차 방정식이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근의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실근이 나오는지 허근이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그걸 결정해 주는 애가 누군지 봤더니 결국에 얘 아니겠어? 이 루트 안에 있는 애 아니겠어? 이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즉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녀석이 만약에 양수가 나온다면 무슨 근이 나오겠어? 실근이 나오겠지. 근데 이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음수가 나온다면 무슨 근이 나오겠어?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야. 왜?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항상 붙으면서 i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허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했어? 그럼 결국엔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녀석의 근이 실근이 나오는지 허근이 나오는지를 구별해 주는구나, 판별을 해 주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식 있잖아요. 이 식을 이제부터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는데 그걸 뭐라 부르기로 했냐면 판별식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호로 D라고 쓰기로 했어요. 무슨 말이 됐어? 그래서 판별식 D는 뭐라 쓰는 거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녀석이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뭘 갖는 거야? 실근.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실근이냐?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왜? 여긴 뿔마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지? 여기서 두 개가 나오는 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얘네들은 같아? 다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두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번에 0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0이 나온다는 거니까. 그럼 근이 몇 개 나오겠어? 근은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긴 한데 표현은 한 개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근은 몇 개 있는 거냐면 2개 있는 게 맞아. 단 얘가 뭐가 돼 있다고 하는 거야?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근이냐면 중근을 갖는다라고 할 거야. 중복된 근을 갖는다라고 해서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고 얘는 사실 무슨 의미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입니다. 그리고 얘는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의미는 하나 또 있어요. 중근을 갖는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그 식은 무슨 식이냐? 완전 제곱식입니다. 중근이라는 건 완전 제곱식. 어떤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식은 무슨 형태다? 완전 제곱식일 수밖에 없다. 그것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됐니? 그리고 마지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대, 즉 음수가 나온대 라고 하면 아까도 봤듯이 원래는 너네가 이거를 허근을 배우기 전에는요. 허수를 배우기 전에는 근이 하나, 근이 두 개, 근이 없어요 라고 배웠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근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근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허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허근 몇 개가 있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할 겁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해됐니? 이해했어? 이게 2차 방정식을 새롭게 배우는 의미입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너는 이 판별식이 중요하다. 알겠지? 그럼 이 판별식에 대해서 배웠으면 우리는 이제 뭘 배울 거냐? 이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에 뭐가 있냐면 이 근과 2차 방정식이 개수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이때 a는 0이 아니다라는 식이 있을 때 이때 만약에 내가 두 근을 구해봐 라고 하는 거야. 이때 두 근을 구해봐 라고 하면 내가 그때 뭐 x를 뭐 알파 또는 x는 뭐 베타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내가 사실 실제로 두 근을 구할 수 있긴 해. 뭘 써서? 근의 공식을 써서. 따라서 뭐라 쓸 수 있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서 두 근을 구할 수 있었어. 그래서 하나의 근은 플러스라고 쓰고 하나의 근은 뭐라고 쓰는 거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두 근을 찾을 수 있었다고. 그지? 그럼 난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두 근을, 지금 내가 두 근을 구했잖아. 두 근을 더해보겠다는 거야. 여기서 두 근을 더하겠다는 소리야.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얘네 둘 중에 분명히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일 거예요. 내가 둘 중 하나를 알파로 놓고 하나를 베타로 놨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알파고 베타일 겁니다. 그럼 두 근을 더하겠다는 소리는 결국엔 뭘 구하겠다는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보겠다는 거거든. 그럼 실제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잖아? 그럼 얘네들이 더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누가 사라지겠어? 부호가 다른 이 뒤에 있는 이 루트가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남는 게 뭐냐면 결국엔 2a분의 마이너스 2b만 남을 겁니다. 그럼 따라서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식이 탄생해요.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뭐라 쓸 수 있다?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이해했어?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진짜 중요합니다. 근과 계수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번에 얘네 둘을 곱하겠다 이거야. 두 근을 곱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근을 곱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네 둘이 곱하면 분모는 얼마가 되냐면 4a의 제곱이 될 겁니다. 분자는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상태예요? 곱하면 합차입니다. 따라서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이런 형태가 완성이 돼요. 됐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4a 제곱분의 얘 날라가면서 4ac가 되거든. 그럼 결국엔 약분되면 어떻게 되냐? 남는 게 뭐야? 여기 하나 a 되고 여기 하나 지워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가 됩니다. 따라서 두 근의 곱은 뭐라고 쓰는 거냐? a분의 c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뭘 찾을 수 있냐면 직접적으로 근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벌써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은 0이래. 나는 이때 두 근의 합이 궁금한 거야. 그럼 내가 두 근을 몰라서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두면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미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얼마? 마이너스 5. 두 근의 곱도 구할 수 있다고. 얼마? a분의 c 7이라고. 이런 경우가 탄생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 근과 계수와의 공식을, 관계의 공식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됐니? 그럼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웠으면 사실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잘 봐. 우리는 지금까지 x값을 찾는 데만 되게 열중을 했다. x값을 찾는 데 되게 열중을 하고 x값과 관련된 애들과 되게 찾는 걸 되게 열중을 했어. 근데 이번에 뭘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식을 찾아볼 겁니다. 식. 그럼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일단 내가 어떤 식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식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얘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얘를 가지고 좀 놀아볼 건데 뭘 할 거냐면 어떤 2차 방식이 이렇게 돼 있고 그 근이 얘네 둘이래. 그럼 우리는요 얘를 가지고 얘를 다시 한번 쓸 수 있다. 얘를 가지고 얘를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얘 안에 해가 얘네 둘이라는 건 내가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이 식에 x에다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도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 말은 즉 이 안에는 얘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얘네 둘을 넣었을 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이때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뒀으면 x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뒀으면 내가 얘를 가지고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얘 안에는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가지고 있구나.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야 이 안에 x를 알파를 넣고 0이 되고 베타를 넣으면 0이 나오니까. 근데 개수는 최고차의 개수는 a이기 때문에 이 앞에 a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때 얘가 0이 나온다. 됐어? 그럼 나 이때 얘네를 좀 풀어서 써보면 이런 거예요. a에다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얘가 뭐야 얘들아? 두근의 합. 얘가 뭐야? 두근의 곱이거든. 그럼 우리는 두 근을 알면 두 근과 누구를 알면? 최고차항을 알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면 두 근과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면 뭘 찾아낼 수 있다? 식을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얘를 뭐라 쓸 거냐? x제곱 다시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이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밖에는 최고차항이 이렇게 곱해져 있어야 돼요. 는 0 이런 형태로 우리는 식을 찾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을 2랑 마이너스 4를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아달라 이거야. 그럼 이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래.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 근데 얘가 벌써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가 만나면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2x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8.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1.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x제곱의 개수가 3이래. 근데 이때 두 근이 4랑 마이너스 6이래. 그럼 쓰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잘못 썼다. 요렇게.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2야. 마이너스 2x죠. 2x.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24. 그때 최고차항이 얼마? 3.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냐? 어떤 식을 모를 때 x제곱의 개수와 두 근을 알면 뭘 찾아낼 수 있다고?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까지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우리는 식까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진짜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이어집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제 거의 다 왔어.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여기 다시 2차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 뭐라고요? 내가 언제 함수한다고 했어? 함수란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데. 내가 2차 방정식 왜 한다 그러지? 그렇지. 허수를 배웠으니까 허근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거잖아. 그럼 이제는 인수분해도요. 그냥 2차식의 인수분해도 허근이 나오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우리 보통 인수분해는요. 허근 예를 들면 루트가 나와도 인수분해 안 됐었죠. 그죠? 루트가 나와도 우리 뭐 썼어? 근해 공식 썼잖아. 그지? 애초에 딱딱 떨어지는 수로만 인수분해 가능했었잖아. 그지? 근데 이제는요. 그냥 다 가능하다 이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겁니다. 잘 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한번 가봅시다. 4x 플러스 2라는 요 2차 식으로 갑시다. 일단 2차 식과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거야. 알겠죠? 2차 방정식은 뭘 구하는 거야? x 값을 구하는 거야. 2차 식은 그냥 2차 식이야. 다른 겁니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래. 근데 얘들아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했을 때는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않아요? 너네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서는 얘 인수분해 되는 식이야? 안 되는 식입니다. 근데 우린 가능하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보겠냐면 이런 거야. 그럼 결국엔 얘를 어떻게 해보겠냐면 그럼 얘를 그냥 2차 방정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랬을 때 이 녀석의 해를 구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해를 구해보자 이거야. 그럼 얘를 해를 구하자. x는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답은 아까 내가 약분한 거 쓰면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이 된다고. 그럼 얘들아 잘 봐. 얘가 0이 되는 x값에는 얘네 두 개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x에다 얘네 둘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 말은 즉 얘가 x에다 얘를 넣었을 때
x에다 얘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녀석을 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과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 그때 그럼 마지막에 뭐만 주면 돼? 는 0만 지우면 얘를 인수분해한 겁니다. 어디 범위에서까지? 허수 범위에서까지 가능한 거야. 이렇게 되는 이상 허수 범위까지 인수분해가 가능한 겁니다. 왜? 항상 얘가 이렇게 실수로 떨어지라는 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이제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뭐도 나와? 허근도 나오니까 그걸 허수 범위까지 늘려주겠다 이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1 이런 애. 얘를 인수분해하래. 그럼 얘 인수분해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얘를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을 하자 이거야. 그랬을 때 얘가 0이 되는 x값을 실제로 찾아내주자 이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린 뭘 쓸 수 있어? 인수분해했다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뭐라 쓰는 거냐면 x 플러스 2분의 다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두 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는 0이지만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것 뿐이니 얘를 지워버리면 얘가 얘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고 쓰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고 근해 공식 써서 그에 맞게 인수분해 시켜주라 이거야. 인수 정리해서. 됐니? 이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일단 마지막 내용인데요. 잘 봐. 마지막 내용도 별거 없어. 우리 전 복소수 단원 배울 때 뭘 배웠죠? 켤레, 유려. 자고 있는 것 같아. 껌뻑껌뻑. 아니지? 아니지? 켤레, 복소수 배웠죠?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 뭐야? 짝꿍이지 짝꿍?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 우리 보통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요. 식이 값이 두 개가 나오면서 여기 부분이 뿔마로 바뀔 겁니다. 그죠? 뿔마로 바뀌면서 얘는 지금 이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서로 어떤 거야? 다른 거야. 그지? 그럼 얘네들은 서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네들은 서로 짝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어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에 한 근을 내가 x는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두면 다른 한 근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뭐라고?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라고. 왜? 이때 여기가 뿔마거든.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정해져 있다는 소리야. 근데 단 여긴 조건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때 조건은 뭐냐면 이때 얘가 되는 조건은 A, B, C가 뭐일 때? 유리수일 때. A, B, C가 유리수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선생님 유리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유리수가 아니면 짝꿍이 아니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는 뭐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 이런 거 해봅시다. 됐어? 그럼 지금 어디 부분이 유리수가 아니냐면 이 B 부분이 유리수가 아닌 거예요. 이해했어? 그럼 이 경우가 되면요. X값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얼마가 되냐면 2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둘이 짝꿍이야? 아니에요. 이러면 짝꿍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아닌 이상은 서로 짝꿍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여야만 서로 짝꿍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똑같이 그럼 x는요 p 플러스 q i가 나온다면 허근이 나온다면 당연히 반드시 다른 하나는 뭐로 나오겠어? 짝꿍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야. 여기도 조건이 있죠. 뭐겠어? A, B, C는 아니죠. 실수죠. 얘는 허수까지 갔으니까 얘는 실수로 나와줘야죠. 무슨 말인지 되니? 이렇게 켈레근까지 나와주면 된다 이겁니다. 되니? 그럼 문제 갑시다. 개념 되게 간단해. 개념은 간단한데요. 문제 수가 많아요. 유형이 20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다 볼 거야. 잘 봐. 1번. 천천히 잘 봐. 별거 없어.
그래서 얘 해가 얘래요.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요. 뭐 써야 돼? 근해 공식 써야 돼. 근해 공식 쓸 때 얘가 나오는데 그 A, B 값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써봐. x는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얼마? 이거 아니겠어? 그지? 그거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19 i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가 얼마? 1, b가 얼마? 19 끝이에요. 됐니? 다음. 이거 너무 쉬워요. 요런 거. 자, 6번. 자,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뭐래? 마이너스 1에 다른 한근을 구해달래. 그럼 얘들아, 한근이 마이너스 2라는 건 2차 방정식의 x값 중 하나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소리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집어넣어봐. x 마이너스 2 넣으면 4 마이너스 2k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은 0 이런 형태가 되고 k 정리하면 k 되고 얘는 플러스 3인 0이 되니까 k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다른 한근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k 값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 따라서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x 값은 뭐랑 뭐야? 5 또는 x는 마이너스 2. 다른 한근은 누구? 마이너스, x는 5겠죠. 다음. (12번) 자, 일단 지금 2차 방정식인데 뭐가 포함되어 있다? 뭐가 포함되어 있어? 절대값 포함되어 있네요. 유빈아, 너 책 없어? 그럼 왜 아까 얘기 안 했어? 자, 포함되어 있네요. 그럼 이 절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이 절대값은요 얘가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이 절대값이 풀어지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에요. 얘가 안에가 뭐일 때? 양수,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어떤 2차 방정식 안에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떤 조건이 없는 이상 이건 우리 두 가지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두 가지를 봐줘야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애가 음수가 나올 때랑 양수가 나올 때를 둘 다 봐줘야 돼. 근데 내가 이거 그때 저번에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거의 기준은 뭐다? 0이 되는 x값이 기준이다라고 했어요. 누구야? 4. 4를 기준으로 x가 4보다 크면 뭐 나오겠어? 양수. 4보다 작으면 음수 나오겠죠. 왜 4보다 작은 값 넣으면 다 음수 나오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봐주는 겁니다. 첫 번째,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4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뭘로 나온다고? 양수로 나오겠죠? 양수니까 그대로 풀어줘야겠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에 16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6은 0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는 0이 되면서 x 플러스 6에 x 마이너스 4는 0이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마이너스 6 또는 x는 4가 되는데 얘네 둘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애가 해입니다. x가 4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누구야? 얘밖에 안 되겠죠. 두 번째, x가 4보다 작을 때 그럼 뭐 나와? 안에? 음수 나오지? 그러니까 음수 나오니까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그러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은 0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정리 한번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8은 0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은호야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4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이때 x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고?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되겠죠. 이 둘의 뭐? 합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됐니? 다음. 자, 그러면 이거 넘기잖아요? 그럼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얘들아, 이런 거 본 적 있어? 16번. 얘들아, 이거 본 적 있니? 본 적 있어? 이거 본 적 있어? 이거 뭐라 읽는데? 위에 보고 읽는 거 아니야? 얘들아, 가우스라는 걸요 이제는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책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책엔 없는데 이걸 내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이게 지금 보면요
얘를 우리 가우스 기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에서 찌그러진 거를 이제 가우스라고 하는데, 이거 가우스의 의미는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 가우스의 의미는 뭐냐면, 가우스는 이 안에 있는 x값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야.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이런 거예요. 가우스라는 기호 안에 1.1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 값은요 1.1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누구야? 그래, 1이에요. 1입니다. 그럼 결국엔 이런 거예요. 그럼 2.1은 얼마겠어? 그렇지, 2인 거야. 그럼 이런 건 3.9는 얼마일까? 그렇지, 3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어떤 수직선을 이렇게 딱 그렸어. 0이 있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어. 얘들아,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은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 누가 되냐면 0이 됩니다. 0.1, 0.2, 0.3 이런 애들, 0.3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누구야? 0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누가 되겠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우스입니다. 그럼 이제 음수 쪽으로 가볼까요? 잘 봐. 그럼 마이너스 1.1은 누굴까? 0. 얘 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 잘 봐. 이게 헷갈릴 줄 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볼 거야. 잘 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지? 그럼 마이너스 1.1보다 크지 않다라는 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1보다 어때? 커. 그럼 마이너스 1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얘입니다. 1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가우스가 얼마인지가 궁금하잖아? 그럼 그냥 그 영역에 해당되는 수직선 한번 그려봐. 그랬을 때 누구? 왼쪽. 다 왼쪽인 애들이야. 여기 있으면 왼쪽입니다. 여기 있어도 왼쪽이에요. 왼쪽인 애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했어? 그래서 너네가 항상 헷갈리는 거 음수가 헷갈릴 거예요. 음수 부분이 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음수 부분 말고는 거의 다 헷갈릴 일이 없어요. 거의 가우스는. 무슨 말인지 했어? 그럼 이 가우스는 어떻게 풀어주냐? 그냥 가우스는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뭉텅이라고 보면 돼. 그냥 x 하나라고 보면 돼. 그냥 가우스 기호를 씌운 거라고 보면 돼. 우리는 그럼 뭘 찾아주냐? 그냥 그 가우스 x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 가우스 x의 값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그 x가 아니라 가우스 x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그럼 그거대로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그럼 제 인수분해 돼? 되네요. 뭘로 돼? 1, 2에 5, 1에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식을 쓸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가우스 x 플러스 5에 가우스 2x가 아니라 다시 2 가우스 x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우스 x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가우스 x의 값은 뭐야? 마이너스 5 또는? 그렇지. 가우스 x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우리 이거에 대해서 그냥 수직선 하나만 조금 그려. 그럼 얘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면 분명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요 사이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 너네가 헷갈려도 너네가 얘가 값이 얼마인지 헷갈려도 이 사이라는 건 너네가 어느 정도 대충 짐작이 가. 가우스라는 게 뭔지 이해가 됐으면 그럼 분명히 잘 봐. 그럼 선생님이 아까 누가 돼야 된다고?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누가 돼야 된다고? 왼쪽 게 돼야 된다고. 그지? 가우스 x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은 즉 얘네들 사이에 있는 애들 아니겠냐고. 무슨 말인지 됐어? 얘네들 사이에 있어야 다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 말은 즉 x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5여도 상관없거든.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거든. 이해됐니? 이게 가우스 x의 범위가 나온 거야. 그럼 얘는요? 애초에 가우스 x는요? 가우스는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정수가 나와야 돼요. 분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나올 수 없는 수예요. 그래서 답은 이거야. 다음 19번. 자, 뭐 2차 방정식 활용 문제 뭐 그냥 문제 만들면 되죠.
어떤 정사각형 모양에서 가로의 길이를 5cm 늘리고 5m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4m 줄여서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만들었다. 땅의 넓이가 처음 넓이 90%가 되었다. 그 원래 넓이는 뭐라 할 수 있어? 내가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두면 원래 정사각형의 넓이는 x의 제곱 아니겠어? 그지? 그리고 나서 바꾼 정사각형은 뭐라 쓸 수 있냐면 가로는 5cm, 5m 늘리고 세로는 4m 줄였기 때문에 이게 바뀐 정사각형 바꾼 그 땅의 모양 있어? 그지? 그랬을 때 이 땅의 넓이가 이 녀석의 뭐가 되었대? 90%로 되었대. 그럼 이거 아니야? 결국엔 100분의 90 x 제곱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됐다는 거죠. 됐어? 그럼 얘 정리하면 얘 날리고 얘는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 10분의 9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에 뭐 10 한번 곱해볼까? 양변 10 곱하면 9x제곱은 10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될 거고 얘 일로 넘겨서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00은 얼마? 0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 돼야 하는데 뭘로? x 플러스 20,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0 또는 x는 마이너스 20. 근데 x는 길이이기 때문에 뭐 나올 수 없다? 음수는 나올 수 없다. 그래서 x 값은 10이다. 다음 2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식으로 그럼 아까 봤죠? 해가 뭐가 나오는지는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해가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식근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른 두 식근이 나오려면 아까 말했죠? 뭘 써야 된다고?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그럼 판별식 씁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어떻게 되냐? b제곱 하면요 4의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에다가 k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됐어? 그럼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 정리합시다.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4, 4 약분되죠? 양변 4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럼 남면서 얘 풀어주면 4k제곱 16인데 그지? AC니까 4AC니까 A가 4잖아 그지? 16이죠? 약분되면 뭐 남아? 4 남겠네요 그죠?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에 얘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 그럼 뭐 지워지는 거 좀 지워줍시다. 얘 이렇게 지워지고 끝인가요? 더 있어? 더 없네요 그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4K 플러스 13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이거지. 따라서 4K는 마이너스 13보다는 커야 되므로 K는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는 크다.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소값은 누구죠? 마이너스 3. 얘 마이너스 3을 넘잖아요. 다음 28번 자, 실수 ABC에 대해서 B는 A 플러스 C일 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고? 그럼 일단 근 판별하래. 판별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판별식 써야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 AC 이렇게 쓰겠대. 근데 B가 뭐래 지금?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C니까 B 자리에 A 플러스 C 집어넣을까?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면 뭐 A제곱 플러스 2AC잖아. 그럼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겠나? 그지? 그렇게 되면서 얘는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일단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야. 그지? 근데 AC는 지금 뭐야? A, B, C는 다 뭐래? 실수래. 그럼 실수에서 실수를 뺀대. 얘 뭐야? 실수지. 실수에 제곱하면 항상 뭐겠어? 실수에 제곱하면 항상 양수 아니겠어? 어떤 실수의 제곱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온 수는 뭐야? 허수죠. 허수. 그죠? 실수에서는 제곱해서 음수 나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D가 0보다 어떤 거야? 큰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죠. 다음 33번가 아닌가? 33번. 자, 2차 방정식 갔는데 중근을 갔는데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요. 일단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그렇지. 판별식 D가 0이라는 말을 준 겁니다. 중근을 간다니까 판별식 D가 0 써야죠. 그럼 또 쓰자.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8.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양변 뭐 4로 나눠버릴까? 양변 4로 나눠버리면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1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0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뭐 전개해 줄까요? 전개해 볼까? 전개해봐. 어떻게 돼? 잠깐만, 야 B제곱인데 나 왜 4라 썼냐? 16인데 그지? 얼마야?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말할 타이밍을 못 찾은 건가? 진짜로? 그럼 정리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에다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인데 얘 뒤에 마이너스 3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럼 얘네 둘이 만나서 뭐 만남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그럼 거기 얘 마이너스만 남지 않겠어? 하나? 얘 하나만 남지 않겠어? 그럼 쓰면 내가 풀어 써볼게.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 되지 않겠어? 얘들아 이거 많이 보지 않았니? 뭐야? 그렇지.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요런 형태 되는 거 아니겠어? 얘가 뭐가 돼야 된대? 0이 돼야 된대.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이 안에가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얘도 얼마가 나와야 돼? 0. 얘도 얼마가 나와야 돼? 0. 얘도 0이 나와야 돼. 그 말은 즉 A-B도 0, B-C도 0, C-A도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는 각각 이항시키면 A는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다는 소리니까 A, B, C가 다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그럼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은 삼각형이니까 뭐야? 정삼각형이죠. 다음. 자, x에 대한 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 얘들아. 완전제곱식을 다른 말로 뭘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0이어야겠네요. 판별식 D가 0 쓰면 됩니다. 이해됐니? 넘어갈게. 아까 해봤으니까. 다음 40번. 자, 일단 이제 근각계수와의 관계예요. 얘들아,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진짜 중요해요. 2차 방정식에서는요, 이 근각계수와 관계를 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보면요, 근각계수와 관계를 또 써요. 그러니까 뭘 쓸 거냐면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와. 두근이 알파 베타면 얘를 구하라 그래. 근데 우리 보통 얘를 구하려면 일단 뭘 해야죠? 통분해야죠. 그래서 통분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돼. 그래서 이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는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 뭐 해줘야 돼? 분자를 좀 풀어서 써줘야겠죠. 뭐라 써야 될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구해줘야 되는 거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두근의 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각각 대입만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44번) 자, 가끔 가서 이런 문제가 좀 나와요. 가끔 막 이 알파와 베타로 막 관련된 엄청난 이 식이 등장하거든요. 사실 얘는 근데 별거 없는 게 뭐냐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는 건데,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단 원초적인 걸 잘 생각해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결국에 이 녀석의 x값들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 아니겠어? 그럼 내가 저 x에다가 알파랑 베타를 집어 넣으면 성립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저기다 집어 넣으면 이런 형태가 돼.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2는 0. 그리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베타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여기서 뭘 해볼까 하면 얘를 좀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좀 풀어줄 겁니다. 풀어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4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얘도 똑같이 정리가 되겠죠. 베타 제곱 마이너스 A 베타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2는 0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이만큼을 이항시킬게요. 이때 이만큼을 이항시킬게요. 이항시키면 이렇게 돼. 알파 마이너스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알파는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가 되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A 베타는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네를 각각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각각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2 됐어? 그리고 옆에는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바뀌면서 결국엔 남는 건 16 알파 베타만 남겠죠. 됐어? 그럼 여기서 두근의 곱만 구하면 되니까 두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2.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2가 되겠네. 다음 50번 이거는 뭐 자 봅시다. 일단 두근의 비가요 3대 1이래요. 그럼 내가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두면 다른 한 근을 뭐라고 둘 수 있는 거지? 3알파. 그렇죠. 3알파. 그래야 근의 비가 3대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거 가지고 뭘 쓰는 거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쓸 수 있어요? 두근의 합 얼마? 4알파는 얼마라고 써야 돼? 두근의 합 8 m-2라고 쓰는 거고 또 두근의 곱 3알파의 제곱은 뭐라 써야 돼? 12m. 따라서 알파 제곱은 4m이 될 거요. 그죠? 그죠? 그럼 따라서 얘를 좀 풀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4알파는 8m-16이고 따라서 2알파의 제곱은 8m이 되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집어넣으면 4알파는 2알파 제곱 마이너스 16이 되면서 4알파 5변으로 넘길게요. 4알파 5변 넘기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16은 0이 되면서 양변 2로 나눠주면 알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알파 값 알파 마이너스 4랑 알파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알파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어?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알파 4면 m은 얼마야? 4 아니겠어? 알파가 마이너스 2면 m은 얼마겠어? 1 아니겠어? 둘이 더해달래요. 다음 55번. 자, 이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14일 때 실수 k 값을 궁금해하네요. 그럼 봅시다. 그럼 우리 여기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 찾을 수 있는 건 두근의 합을 찾을 수 있어요. 뭐라고 써야 돼? k 플러스 3. 그리고 두근의 곱 뭐라 써야 돼? 2-k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났을 때 우리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알아요. 그럼 저거 가지고 좀 풀어보자고 이거지. 잘 봐.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어떻게 찾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얼마?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되거든. 그럼 넣어봐. k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2-k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때 얘가 얼마라고? 14라는 거지. 그럼 정리합시다.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4 플러스 2k가 될 거고요. 여기 14 그대로 있고 14 우변으로 넘겨주면서 정리 좀 해볼게. 그럼 여기 정리하면 k제곱에 플러스 얼마? 8k 얘도 계산하면 5에다가 넘어오는 마이너스 14 만나면 마이너스 9 아니야? 얘가 0이라는 거지. 뭐 돼? 인수분해. k 플러스 9에 k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때 만족하는 k 값은 마이너스 9랑 1이 되는데 그럼 k가 9여봐. k가 마이너스 9면 얼마야? k가 마이너스 9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6. k가 1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4지? 4.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해야 되는데? 양수. 이게 맞겠죠. 다음 60번
60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밑에 있는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래. 그 얘들아 구별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얘 두근이 얘랑 얘인 거고요. 얘 두근이 얘랑 얘인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린 찾아줄 수 있는 것부터 좀 찾아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죠? 그래서 3이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A인 겁니다. 됐지? 그럼 우리는 이제 얘 밑에 있는 식을 보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식의 두근의 합을 찾으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인 겁니다. 이게 두근의 합이잖아. 밑에 있는 식에.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B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베타를 곱한 게 두근의 곱이에요. 그게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8인 거예요. 그 말은 즉 내가 여기다 얘네들을 갖고 내려오면 3 곱하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8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걸 만족시키는 A 값은 누구야? 6이 되겠네요. 그럼 A가 6이고 3이 그럼 여기는 3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얼마야?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 되겠네요. B, 마이너스 B니까. 되니? 다음 63번. 자, 이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4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얘들아 19하래네. 그지? 지금 달라졌죠? 19하래. 근데 잘 봐. 얘네를 두근으로 한대. 그지? 얘네를 두근으로 한대. 그럼 일단 우리 첫 번째 식을 구하려면 뭘 써야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그렇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밖에는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 4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이 됐어? 그래서 두근의 합을 뭐라 써야 되냐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두근의 합 아니겠어? 그럼 결국에 이제 두근의 합을 뭐라 쓸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두근의 곱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얘를 좀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각각 구해줘야 되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해줘야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 항상 A분의 B를 기억을 해야 돼요. 알파 베타 얼마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각각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2가 되면서 4분의 5가 될 거고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지?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2.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방정식은 뭐라 쓸 수 있냐면 4의 x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5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2차 방정식은 뭐라 쓸 수 있냐면 4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걸 구해달라는 거예요. 됐니? 다음 68번. 자, 현수가 지혜가 문제를 푸는데 현수는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근을 얻었고 지혜는 7을 잘못 보고 풀어서 두근을 얻었대. 그럼 우리는요 현수가 구한 두근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럼 현수가 구한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두근이 얼마죠? 2죠? 그럼 그 현수는 뭘 푸는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렇게 푼 거야. 그지? 그리고 현수가 구한 두근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24거든. 그럼 현수는 A분의 C를 이렇게 보고 문제를 푼 거예요. 근데 현수는 뭘 잘못 봤대? B를 잘못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맞은 답일까? 틀린 거죠. 근데 얘는 잘 본 거겠죠. 두 번째. 이번엔 누가 보는 뭐야? 지혜? 지혜는요. 이번엔 두근을 저렇게 얻었대. 두근의 합이 얼마야? 10이야. 그럼 지혜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10으로 본 거고 두근의 곱은 얼마야? 합차니까 25 마이너스 9 얼마? 16이겠죠. 얘는 A분의 C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지혜는 뭘 잘못 본 거야? C를 잘못 봤기 때문에 얘는 잘못 본 거죠. 무슨 말이 됐어? 그러니까 올바르게 본 건 얘는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양변에 a를 곱하면 마이너스 24a는 c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a를 곱하면 10a는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0a가 될 거예요. 됐어? 그럼 각각의 bc 자리에 얘네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넣으면 식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ax제곱에 마이너스 10ax 마이너스 24a는 0. 이때 a를 다 나눠줍니다.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4는 0이 되고요. 따라서 이걸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12 또는 x는 마이너스 2인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양수 x값을 원하네요. 다음. 근데 졸리냐? 자냐? 눈이 그냥 감길려 그래. 정신 차려. 72번. 자, 어떤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래. 이때 3-2x는 0의 두근의 합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건 좀 특이한데 얘는 좀 잘 봐야 돼. 얘는 문제가 좀 생소해요. 근데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요.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내가 x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0. 베타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저기서 f3-2x는 0이 되는 두근이 궁금하대. 그지?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얘들아 3x-2x가 x에다가 3x-2x를 넣은 게 0이 되려면 우리 근데 이미 0이 되는 a값 여기가 0이 되는 값을 알고 있잖아. 여기다 뭘 넣어야 0이 되는 걸 알고 있어? 알파랑 베타를 넣으면 0이 되는 걸 알고 있어. 그 말은 지금 얘가 뭐랑 뭐가 되면 돼? 알파랑 베타가 되면 이 값을 만족시키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말은 즉 3-2x가 알파가 되면 되고 3-2x가 베타가 되면 돼. 그럼 얘를 정리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x 여기다 쓰자. 마이너스 2x는 알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3일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x는 베타 마이너스 3이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베타 마이너스 3입니다.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이때 이 두 근은 이미 나온 거야. 얘랑 얘예요. x값 나왔잖아요. 얘네 둘이 뭐 해달래? 더해달래. 그럼 얘들이 더하면 결국엔 마이너스 2분의 둘이 더하면 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인가? 됐어?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알잖아. 얼마? 마이너스 4래. 그지? 뭐가 좀 잘못됐지? (6) 이죠? 그죠?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 얘들아 다 왔어. 다 왔어 얘들아. 여기까지인가? 맞네. 76번. 자, 얘는요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 식을요 뭘로 따져보는 거야?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서 뭘 찾아내야 돼? 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써야 돼? 근의 공식을 사용해야 되죠. 요렇게 됐어? 그럼 이거 만족시키는 x값은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마이너스 10이 i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0이 그러니까 2루트 3 i 요런 형태가 될 거고 이걸 만족해 x값은 2로 다 나눠주면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i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인수로 만들어서 인수분해 해주면 돼요. 이해됐니? 다음 79번. 자, 얘들아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f 베타는 2를 만족시킨다. 이때 fx는 x제곱에서 1일 때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이런 거 아니야? f 알파는 2고 f 베타도 얼마야? 2래. 그럼 결국에 f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고 f 베타 마이너스 2는 0 아니겠어? 그지? 그 말은 즉 뭐냐? fx-2라는 식에는요 fx-2라는 식은 근이 누구랑 누구랑 거야?
알파랑 베타라는 거예요. 왜?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나오고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나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 근데 지금 이때 얘를요, 봐봐.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F-2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 말은 지금 얘랑 어떻다는 거야? 그거 똑같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되니? 저 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식의 두근도 알파 베타래. 그 말은 즉 저 식이랑 이 식이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물론 다를 수도 있어. 왜? 근은 같지만 최고 차이 계수가 다를 수 있거든. 그지? 근데 이때 여기서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래? 1이래.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서로 똑같다는 거죠. 됐니? 그럼 결국에는 fx-2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같고요. 따라서 fx는 뭐라 쓸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f 마이너스 1이지. 1 플러스 1 플러스 5 얼마? 7이 나오겠네요. 다음 83번. 자, 이 녀석의 한근을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했을 때 다른 한근은 그럼 당연히 뭐라 써야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루트 3i. 근데 당연히가 아니라 뭘 갖다 봐줘야 돼? 얘네들의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인지. 근데 다 실수야. 실수 다 확인했죠? 그러니까 얘가 가능한 거죠. 그럼 뭘 써야 돼 우리는? 두근의 합 얼마? 2는 저기서 얼마라 써야 돼? 마이너스 ab. 두근의 곱 뭐라 써야 돼? 1 마이너스 3i의 제곱이죠. 그래서 얼마야? 4. 4가 뭐라 써야 되는 거야? 4는 a 플러스 b라고 쓰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가 얼마? 4. ab가 얼마?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저 3차 곱셈 공식 쓰면 되는 거죠. 다음